네, 이번 사연은 또 목소리 좋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묻지마 폭행이나 보복운전 같은 분노조절 장애 관련 범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 맘대로 돌아다니기 불안한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무서워졌는지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런 묻지마 폭행, 보복운전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컨텐츠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그쵸 많이 자극적인 세상이 돼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으면 또 어디선가 비집고 나오는 것도 맞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건 있으신가요? 뭐? 경험이요? 아니, 경험보다는 이제 요즘 따라 이제 음주운전이 많이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음주운전 하면 그 한다면 어찌 됐건 움직이는 폭탄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는 계속 당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 같아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또 새벽이나 밤에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술집 근처에서 갑자기 누가 차를 다닌다? 저는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음주운전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맞아요. 장애 그런 거에 대한 일. 그런 일 당하신 거 있으세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분노 조절에 관한 기사들을 본 거는 많은데 그런 거는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기사에 뜬 거였는데 서울역이었나? 어쨌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남성분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어깨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치고 다니시다가 누군가 한 명이 아씨 이렇게 반응을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면 바로 폭행을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디 가면 진짜 일부러 어깨를 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니시고. 근데 저는 핸드폰하고 걷거나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딱 맞으면 저는 그냥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반응을 했었다면 만약 그런 분을 만났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기사를 보고 갑자기 확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딱 부딪혀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때리면 이런 거지. 예. 저는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혹시 그런 분노 조절과 관련된 일들 겪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분노 조절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걸어야지 화나고 제가 앵글리버드 마냥 이게 막 대단히 덩치가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옷을 크게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치 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제가 그렇게 약간 인상 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니까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거울 보다 쟤 왜 나를 보고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잘 없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을 좀 보면은 제가 본 그거는 여자친구랑 차에서 싸우다가 어떤 남자분이 하다가 못 참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내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등에다 칼을 꽂은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 블랙박스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알죠? 그 여자친구를 12번인가 찌르고 살해를 한 경우도 있고 납치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고 되게 흔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사,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사회가 성장을 해가면서 또는 컨텐츠가 제작이 되면서 아니면 이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많은 건지 아니면 원래 흔했던 일인데 노출이 되는 건지 사실 이런 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막
옛날 조선 시대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때 당시랑은 잘. 그러면 좀 질문을 돌려서 화가 나고 분노 이렇게 막 화가 났을 때 푸는 게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저 같은 경우 화가 났을 때 이제 그냥 샤워할 때 물 트놓고 그냥 이러면서 아 약간- 이거구나. 약간 좀 그 옷 입고 샤워실 안에 들어가서 막 이러고. 그리고 거울 그거 한번 해줘야 돼. 딱 그 머리 쓱 해주고 거울 봤는데 오늘 괜찮아. 나 따위 상처받지 않을 거야. 오늘 괜찮아. 이게 화를 좀 풀게 해줘요. 왜냐면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 싹 쓸면서. 와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진 않은데 그냥 하는 거죠 뭐. 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는 남들에게 피해도 안 되고 분노를 이렇게 삭힐 수 있고 찬물로 하시나요? 뜨거운 물로 하시나요? 약간 미지근한 물. 약간 미지근한 물. 그 차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가운 그 미지근한 온도. 화 풀 때 어떻게 하세요? 아 화풀 때 저 막 분노가 막 쌓여서 막 어쩔 줄 모를 때는 일단 저는 제 성격이 이래서 저는 눈물부터 나요. 그래서 저도 울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서 일단은 사실 싸우는 상황에 화가 나는 거라면 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조금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대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미안 내가 좀 시간을 갖자 뭐 이러고 이렇게 피하고 좀 엉엉 우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분노가 가라앉기도 해요. 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한번 샤워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한번 쭉쭉 흘리고 아무도 몰라요. 소리 질러도 아 이러면서 아무도 비 몰라요. 맞으면서 우는 것처럼. 샤워 물인지 눈물인지 몰라. 나만 아는 거야 그건. 딱 그러고 씻고 나와서 눈물 착 하고 난 괜찮아라고 한마디 해주면 돼요. 육성으로요? 뭐 그건 선택.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잔잔한 발라드 음악.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저는 조금 시끄러워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발라드 같은 거는 이렇게. 잠시만요. 사연이 뭐였죠?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밖에 돌아다니기 무섭다 이런 얘기였는데 죄송합니다. 샤워를 어떻게 분노- 해야 되나 그런 분노 조절 분노를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왔는데 분노는 좀 풀긴 풀어야 돼요. 네,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이 겪는 것 같아요. 이 고민에서는 이 사연자분은 그 분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꺼내볼까요? 사연자분은 잘못이 없어요. 사연자분은 잘못이 없고 뭐 두려운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연자분이 잘못했다기보단 우리 분노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서 모두가 씻으면서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는 게 어떻겠나. 이 사연자분이 특별히 해야 될 조치나 뭐 그런 거 어깨 막 이렇게 당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단 지나가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저는 좀 밑으로 들어가요 차라리. 차라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깨빵 당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상대방의 분노를 너무 공격적으로 드러내면 네, 그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거는 누군가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나보다 아래에 있는 네, 사람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보통 화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정말 그런 큰 사건처럼 칼로 찌르려고 해요. 너무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해서. 근데 거기서 미안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의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미안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가 어느 정도 깔려 있으면 좋아요. 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줘 보겠습니다가 깔려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지금 이런 게 진정시켜야 되니까 왜 이거 막 칼 하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면은 바로 나가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FBI나 이런 협상의 기술 같은 거에 보면은 먼저 알겠으니까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알겠으니까 얘기해 보자고. 그 칼 먼저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사연 먼저 얘기해 보라고 원하는 게 뭐냐고.
그 이제 원하는 걸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 사연자분이 그렇다고 길 지나다니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어깨 막 당하거나 할 때마다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운동 같은 거를 배워보면 어떨까. 아. 킥복싱이나 뭐 이렇게 호신술 그런 거를 이렇게 배워보면 내 몸을 지킬 수 있다가 되니까 겁나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사를 보고서는 어쩌면 정말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운동을 하나 배워볼까? 그렇게 분노 조절로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릴 수 있게 그렇다면 겁 좀 덜 먹잖아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있으니까. 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성폭행범이 성폭행을 하는 대상들은 일단 근처에 있는 생각보다 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위해를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로 자기의 그런 자존감도 높이고 방어 기제를 채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거 좀 하세요? 저 사실 태권도 오.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11년. 몇 단이요? 4단? 네, 4단 해가지고 이제 우와. 사부님 이제 보조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죠. 다 좋다. 자기 몸 하나 정말 지킬 수 있네요. 딱 맞아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럼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를 하나씩은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무섭다 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무서워하면 언젠가는 대인 공포증?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게 무섭고 이제 사람들 말하면 언제 또 위협당할지 모르니까 무서워하니까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게 봐라. 예, 약간 좀 너무 안 좋은 기사들만 보지 말고 극단적인 것들만 보지 말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께 좀 그보다 더 높은 상대가 오면 높다고보다 힘이 센.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해도 분노로는 막 김동현이라던가 막 갑자기 조절이 돼요. 그러면 조절이 되잖아요. 막 그럼 막 이렇게 막 하고서는 일단 저도 그러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네.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분노는 자기보다 우위에 있고 눈으로 봤을 때 힘으로 진다고 생각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조금 본인의 힘을 기르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게끔 마음가짐을 갖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어느 정도 자기의 방어 기제를 가지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남범 씨도 좋은 기사도 많이 보고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너무 분노라는 거, 화라는 거를 좀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면 어떨까? 좋은 방법으로 해소도 가능하니까 세상을 좀 이쁘게 바라보면 그런 공포심도 줄어들 것 같지만 어쨌든 현실 자체가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본인에게 일어날 거란 너무 그 공포에 쌓여서 다른 일을 못 하시진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본인의 힘과 본인의 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서로 지켜가면서 지킬 건 지키는 사회가 돼서 그런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감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걱정되고 공감되는 거, 걱정되는 일들은 잘 해결될 거고 뭐 공감되는 일들은 서로 공감해가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청춘들이 대화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고민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감정에 대한 것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은. 저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나? 공감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의 이제 제가 조언해 줄 수 있고 약간 다들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제 성인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로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도 어떤 그런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청춘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청담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 안녕.